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9월달 사과나무 시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사과나무를 잘 키운 분들은 이제 9월달 거의 이제 마지막 시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9월달에. 9월달을 어떻게 시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 품질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9월 달에 이제 10월 달까지도 하는데요. 10월 초까지는. 근데 9월 달에 거의 이제 잘 오늘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실천을 하면은 좋은 이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달만 돼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1년을 한번 시비 관리, 사과나무 시비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양 시비하는 게 원칙이에요. 앞에 보이는 네 가지는 이제 제가 연면 시비용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오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토양 시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올해도 기상이변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탄저도 심하고 갈반도 심해서 그러고 해거리도 심했잖아요. 그래서 토양에다가 저희들이 겨울에 미끄럼을 주잖아요. 그래, 미끄럼 주는 방식도 이제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럼을 많이 줬을 경우, 토양에 많이 줬을 경우, 다시 주워 담지를 못 하잖아요. 토양에다가 겨울에 그럼을, 퇴비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봄에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은 사과가 착과가 많이 안 되겠죠. 그러면 사과나무가 완전히 도장지가 엄청나게 생기고,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올해만 착과가 안 돼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꽃눈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도장지가 심하면은 내년까지 사과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끄럼도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만 하는 걸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박하고 가축분 퇴비는 좀 저렴해요. 유박은 좀 비싸고. 그래서 1년은 가축분 퇴비, 그 다음 해는 이제 유박, 이렇게 소량씩 나무 수세를 봐서 나무 약한 것만 위주로 주고 있어요. 수세가 센 나무는 안 주고요. 그러고 이제 토양에다가 밀양원소 이제 시비를 하고요. 겨울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나오는 석회고토를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정부에서 나오는 석회고토를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조금씩 한두 주먹씩 나무에다가 시비를 해요. 그러면 사과 품질이 좋아지고 마그네슘이 1년 내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착색에도 좋고 과일 비대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석회고토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이제 겨울에 퇴비를 줄 때 과도하게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퇴비를 주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초봄에 이제 그것도 겨울도 포함되고요. 초봄까지 밑비료를 주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 복합비료라고 그러죠. 이제 식물에서 제일 필요한 게 질소, 인산, 가리잖아요. NPK. 그거를 이제 그것도 최소한만 주는 거예요. 수세가 약한 나무만 주고 꽃눈이 잘 형성됐다는 거는 수세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나무만 이제 연수에 따라서 한두 주먹씩 이제 토양에다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이 바닥에 토양 시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본 바탕에. 그리고 이제 5월달 이제 새순이 막 날 때 이제부터 추비를 한번 주잖아요. 추비를 줄 때는 인산은 빠지고 질소 가리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질소 가리만 저희들이 이제 새순이 막 나고 이제 과일 이제 유가기 때 이럴 때 그때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도장지가 심하면은 앞에 보이는 두 번째 인산가리는 도장지를 억제시켜요. 억제시키면서 비대는 또 정진을 시켜줘요. 과일 유가기 때 비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서 이제 붕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일 전용 비료를 하면은 질소 인산 가리에 거기에 이제 0.2%인가 붕사가 들어가 있어요. 항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항산가리에 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인산가리를 이제 센 나무들은 인산가리를 해서 수세를 도장지를 억제시키면 도장지로 갈 영양분이 이제 과일로, 유과기 때 이제 과일로 가서 세포 분열일 때, 그때 이제 과일이 세포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과대가 이제 비대되는데 도움이 돼요. 인산가리가. 그래서 5월 달에 인산가리 한 번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수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어가지고 착가량이 적었잖아요.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또 6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인산가리를 해서 수세를 안정을 시켜주는, 그러고 꽃눈 분화기잖아요. 6월 달에. 그러면 꽃눈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인산가리를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항산가리를 토양 시비를 해요. 앞에 보이는 거는 항산가리가 연면 시비용인데 항산가리 토양 시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6월 달에 항산가리를 토양 시비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 항이라는 거는 맛을 좋게 하고 이제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고유의 색상을 이제 정진시켜요. 그리고 이제 비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항산가리 토양 시비를 6월 달에 해요. 그러면 인산가리 2번, 항산가리 2번을 했죠. 7월 달까지.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저 같은 경우는 8월 달에도 수세가 이제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6월 달에 항산가리 했는데 7월 달에 이제 항산가리를 이제 한 번 더, 이번에는 연면 시비예요. 아까는 6월 달에는 토양 시비였지만 6월 달, 7월 달, 이제 8월 달, 그렇게 그거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무 수세를 보고. 인산가리를 수세가 약한데 계속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하면은 수세가 너무 떨어지면은 과일 비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항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9월이잖아요. 부사 이제 홍로나 이제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에 저는 저번에 1일 날 사과나무에 방제하면서 부사에 어떤 걸 쳤냐 하면은 왼쪽에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인산칼슘이에요. 인산칼슘을 이제 연면 시비를 했어요. 이제 그 농약하고 같이 섞어서 500mg 정도 섞어서 같이 방제를 했어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인산칼슘이잖아요. 칼슘은 하나 빠뜨렸네요. 6월 20일 정도에 제일 우측에 보이는 염화칼슘, 저거를 방제를 1차 방제를 했어요. 염화칼슘 1.5kg, 500L 1.5kg. 그러면은 너무 유과기 때 6월 전에 하면은 저거는 동록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월 20일 날 염화칼슘 1.5kg를 단독으로 이제 6월 20일 날 연면 시비를 한번 했어요. 그러고 이제 9월 1일 날 염화칼슘을 이제 쳤어요. 저거는 이제 연면 시비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산하고 칼슘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산은 에너지고 도장지도 당연히 억제가 되면서 나머지 영양분을 이제 칼슘을 이제 많이 사과에 공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비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칼슘도 꼭 필요해요. 칼슘도 필요하고 붕사도 필요하고 가리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인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골고루 이제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인산 칼슘을 줬어요. 이번에 한번 줬죠. 그럼 다음에 10일 있다가 10일에서 12일 있다가 또 방제를 할 때 한 번 더 500L에 500mg을 또 섞어서 2번을 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줄 거고, 이제 9월 말이나 10월 말이나 이제 상황을 봐서 항산가리 저거를 이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색 안정이 돼서 인산가리는 이제 안 칠 거고요. 저는 너무 인산가리를 후기에 많이 치면은
이제 사과 색이 탁하게 되고 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껍질도 두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많이 인산가리로 수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항산가리를 9월 중순 넘어서 연면 시비를 할 거예요. 저거를 이제 착색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9월 말이나 9월 중순이나 10월 초에 인산가리를 해야 되겠죠. 수세에 맞게끔 착색되는 상황을 보고 잎이 얼마나 녹색을 띠나 아니면은 사과가 얼마나 녹색인지 연한지, 연하면은 수세가 약해서 정상적으로 착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인산가리를 할 필요가 없고 항산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정상적인 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항산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서 저 인산 칼슘을 쳤는데 저기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인산보다. 그래서 이제 9월 이제 또 중순이나 말에 염화칼슘, 오른쪽에 보이는 염화칼슘을 다시 한번 연면 시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질소 성분이 거의 없어요. 질소는 다 빠졌기 때문에 사과 품질을 올리는 거예요. 사과 비대를 좋게 하고 착색을 좋게 하고 맛을 좋게 하고 당도를 좋게 하는 거예요. 인산가리나 항산가리나 인산칼슘이나 다 당도를 높이고 사과 착색을 좋게 하고 비대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뭐부터 뭐 이래 한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세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인산가리 수세 약한 데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액체로 돼 있어요. 액체로 더블 포커스라고 이 같은 회사 거 살생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인산칼슘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액체로 된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자꾸 몇 번 묻더라고요. 연면 12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자가 곱잖아요. 이러니까 물에 잘 녹아요. 인산가리 이런 거 연면 12용을 사셔야 되고 이거는 항산가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루같이 이렇게 입자가 고와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겠죠. 이렇게. 그리고 염화칼슘은 제가 이제 작년에 쓰던 건데 이렇게 염화칼슘도 엄청 잘 녹죠. 염화칼슘은 물하고 닿으면은 엄청 잘 녹는 거예요. 염화칼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뭐 몇만 원씩이니까 다 저거 10kg에 저거는 25kg는 2만 원 밖에 안 하니까 염화칼슘은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사과 맛을 좋게 하고 비대를 좋게 하고 착색을 좋게 하고 품질을 높여서 판매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가 드린 거 어느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수분들이나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9년 정도 사과를 농사를 지면서 저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지금 작년보다 늘었죠. 제가 사용하는 게. 작년에는 인산칼슘이 빠졌었고 항산가리를 토양에만 했지 연면 시비는 항산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산가리, 염화칼슘, 토양에다 항산가리 요 정도 했죠. 그런데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산칼슘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올해는 또 인산칼슘을 무사에 이렇게 이제 연면 시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저도 쳐볼 때는 정말 이게 이런 유튜브도 별로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거의 없었잖아요. 9년 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 어떤 분들이 농사 짓기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농사 지으면서 사용하는 것만 영상으로 찍어요. 뭐 저는 아직까지 광고 한 번도 안 받았고요. 광고가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받겠는데 그런 광고는 아직 안 들어오네요.
아직 이제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보여주는 거는 제가 실천을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다 100%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제 방법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다 해서 다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9월달 사과나무 시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